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 오연나 씨 비극의 원인이 된 MBC 내 차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내 인권 실태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인 2018년에 MBC 카메라 기자 동기들이 만든 한 단체 카톡방에 여성 동기에 대한 성추행성 발언들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MBC 제3노조에 가입했다 탈퇴했고 뒤늦게 언론노조 파업에 합류해서 일종의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회사에 신고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고충처리부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건 오해라고 떠들어대니까 위세에 눌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니까 MBC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언론노조 소속 MBC 기자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게 2012년 언론노조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입니다. 그 경력 기자 가운데 한 여성이 그 보도국 사무실 걷고 있는데 이를 본 언론노조 소속 한 남자 기자가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전화 끊자. 재수없는 년 지나간다. 동네 불량배가 그렇게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었지만 MBC에서는 이를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MBC는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모두 방송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자들에게 시킬 일이 없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출신인 한 부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고졸 출신들이 하던 영상 편집을 시키자는 겁니다. 경력 기자 5명이 차출됐고 이 사람들은 난데없는 강제 전직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임시 상태였습니다. 그 기자는 교육 담당 여성부장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의 근로 변경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태아를 유산했습니다. MBC는 피해자를 원하는 부서로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작년에 안영준 현 MBC 사장은 가해자를 수많은 부서 가운데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있는 부서에 팀장으로 보냈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BC에서 벌어져온 끔찍한 인권 유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오 요한나 씨가 피해 사실을 4명에게 호소했는데 무시된 것도 이러한 MBC의 야만적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은 회사에 고충을 신고해봐야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마저도 오 요한나 씨 같은 비언론노조원들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MBC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노조가 견제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KBS, MBC 독점 방송 체제가 가져다 준 위상을 본인들의 능력 때문으로 착각해서 배타성이 아주 강한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에 언론노조가 2017년 12월 아예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직원들의 계급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은 최승호, 박성재처럼 사장이 되거나 대거 본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국장이나 부국장까지 오르려면 최소한 언론노조 대의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을
신라 골품 제도의 성골, 진골이라면 이 대의원 출신들은 6두폰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평민이라 할 것이고요. 실제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 MBC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이 간부들에게 신분적 괴리감을 느끼는 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댓글들이 달리는 게 보호세란 거 알잖아. 사내 조폭에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리 생각하고 낸다만. 또 다른 사람이 진짜 적절한 비용에 조폭에 상납. 또 다른 사람은 내 보험 중 최고액 보험이네. 라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는 봉건 시대에 천민이 필요했듯이 이들이 마음껏 무시하고 박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던져준 게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들입니다. 특히 2012년 파업 때 입사한 경력 기자들을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기, 말 안 하기, 이유 없이 화내기, 점심때 남겨놓고 나가기, 야근 때 간식 안 주기, 출장 가서 출발 시간 안 알려줘 새벽부터 대기하게 만들기 등등 참 치졸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행동들을 일상처럼 반복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점점 그 체제에 순치되어 갔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가 당한 집단 괴롭힘은 이런 MBC의 야만적인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가해자인 선배 기상캐스터들은 MBC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야 자기들도 MBC 언론노조에 편승할 기회가 생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의 사회적 공분에 일면서 MBC가 마지못한 것처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힘없는 기상캐스터들이 몇 명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MBC의 노영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MBC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이고 제2, 제3의 오요한나 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